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TV 첫 토론이 오늘 있었죠. 시작부터 불꽃 공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각 후보들을 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TV 토론을 위해서 대책반도 구성하고요.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총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TV 토론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후보 개개인의 능력이나 소신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이죠. 오늘도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TV 선거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TV 선거 토론,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예정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시간이 9시인데요. 한 2시간 정도 늦어진 11시경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관리위원회는요.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여론조사를 담당할 두 곳의 조사기관이 각각 제출한 설문 문항들을 최종 조율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를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문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네. 격렬한 논쟁 끝에 설문 조항에는 이런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설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지나치게 친절한 설명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는요. 오늘 오후 10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뭐 내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당 전체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는 게 비용 대비 면에서 효과가 높을 겁니다. 오늘도 맹공이 가해졌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길지 않은 정치 역정 속에서 벌써 4번이나 회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제목과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무공천 문제로 사면 초과에 처했던 안 대표가 박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졌다면서 역시 맹공
주인공을 가했습니다. 물고 늘어졌다. 그렇습니다. 참 표현이 과격하네요. 그죠? 네. 네. 어제 또 이재호 의원이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있는 당내 중진 의원이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개파 정치를 하겠다는 오해도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렇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 소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주 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요. 노사정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통상임금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는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시간을 재촉하는 이유는 곧 대법원에서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앞서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낸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라면서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뒤집지 않는다면 평일 연장 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 근로까지 시킬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큰 틀에서 보면요. 평일 40시간 근무 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너무 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근로 그렇죠. 시간이. 네. 그런데 이렇게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재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간 연간 근로 시간이요. 무려 2,000시간이 넘습니다. 네. OECD 평균을 420시간이나 초과합니다. 시간을 줄이자는 건 정당한 요구로 들리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재계는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예기간을 두자. 네네. 늘 나오는 그런 주장들이죠. 네. 여기에 반해서 야당과 노동계는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 휴일 근로를 16시간까지 가능하게 해서 지금은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에서 말이죠. 특히, 이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시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악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권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고요. 우려했던 고객의 제2차 피해가 확인된 첫 사례여서요. 앞으로 네. 파장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은행 도쿄 시점에 근무한 직원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도쿄은행 지점장이었죠? 예. 네네. 우리은행 지점장이죠. 네네. 예.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검사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은행 도쿄 지점장이 자살을 하면서요. 양국 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감원은요. 일본 금융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에 대한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금감원은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도쿄 지점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 오후 퇴근 시간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에 이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부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 흐름이 더 둔한 상태입니다.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 반대쪽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중에는 가양대교, 양화대교,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어렵고요. 성산대교와 한강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가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신촌로가 아현교차로 부근에 버스 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나시기 불편하겠고요.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반대쪽으로는 창천 삼거리에서 이대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들어갔지요. 무공천 여론 재수렴을 두고 공천으로 후퇴하기 위한 명분 쌓기인지, 무공천 원칙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인지 정치권 안팎에서 아주 뜨겁게 논란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한 최고위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환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박원순 시장 만나셨다면서요? 네, 박원순 시장이 당원 자격으로 와서 예. 지금 현재까지 시정을 펼쳐나간 거를 잠깐 설명했고요. 예. 또 서울시의 그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잘하자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서울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모임인게 무슨 서울시당 시당과 연대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서울시당 주로 예. 서울시 출신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이신 모임이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시장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그 개념,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이 현 시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 자기 입장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요즘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공격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 제일 많이 있었고요. 아, 예. 실제로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을 통하면서 선지사방을 뉴타운 한다고 파헤쳐놔가지고 도시는 전부 공사판이 되고 서울에 살고 계신 많은 서민들은 강제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큰 프로젝트에서 이건 누가 했다. 청계천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서민들을 보다듬고 기층별로 좀 다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 3사람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낮에 2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이계한 최고위원님께서는 서울시장의 뜻이 많으셨잖아요. 여전히 꿈은 시장 한번 해보는 거죠. 여전히 이제 꿈을 아주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면 단도직입 좀 먼저 여쭤보죠.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 자격은 박탈당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저렇게 이 사전 경선, 당내 경선을 하느라고 TV도 타고 말이죠.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야당 쪽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우선 그 공중파에서 지금 그 어떤 특정한 당의 당내 경선을 지금 아주 귀중한 공공재를 활용해서 중계하지 않습니까? 같은 기회를 우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선 안 하잖아요. 경선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추대가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KBS나 MBC나 SBS 등등 그런 방송국에서 같은 양의 시간을 할애해서 중계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경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럼 무슨 이 동등한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TV 토론 3분인가 4분 한다는 거거든요? 역대 그런 경우가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히 어떻게 말하면 그 공중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애해서 새누리당의 당내 이벤트를 좀 더 크게 키워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려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박원순 시장한테도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지금 세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제1의 후보라는 것도 말하지만 입만 기회가 있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박원순 시장이 뭘 잘못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박원순 시장한테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는 얘기야. 어떻게 말하면 반론권 같은 걸 줘야 한다. 예. 말할 기회를 주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요구하고 있고 네. 관철들이라고 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빨리 직무를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이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늦지 않느냐? 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빨리 움직이는데.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네. 시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정지하고 네. 시민에 대한 어떤 자기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가장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렇게 하면서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신 걸로 오늘 보였습니다. 네, 아직 결정난 것은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몽준 예비 후보, 김망식 예비 후보, 이혜원 예비 후보하고 박원순 씨하고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해요. 상당히 그 박빙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오늘 얘기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했죠. 월등하게 이겼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우리 반성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당 지지율을 계산하면 새누리당이 저희들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경계의 말씀도 있었고 그렇지만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다른 뭐 김항식 후보 등 후보들하고 차이가 2배쯤은 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장감이 좀 흘렀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 시장으로서 이미 그 60일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당내 경선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공정파가 중계하는 것만큼 주시면 반론도 하고 또 뭐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있는 그대로만 해도 저희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해야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직 시장은 그런 경우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주든가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겠죠. 그렇게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겠는데. 네, 촉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몇 시쯤 끝납니까? 10시?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설문 문항에 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당내 반발이라든가 이런 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했고, 전문기관도 우리가 어디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뽑기를 해서 뽑은 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설문 내용에 따라서는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취했더라고요. 굉장히 긴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묻는 것은 공천 폐지를 유지할 것인지 그 폐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로 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몇 시쯤 발표거든요? 저희들 내일 아침에 그 최고회의가 지금 그 소집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저희들 입장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결정에 대해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왜 자꾸 철수를 하냐, 뭐 이런 이제 언론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신문의 제목들이 철수도 부족해서 또 철수라고 쓴 거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철수라고 말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내놨던 거의 연속이었다. 남을 이렇게 해를 주고 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보해서 더 큰 것을 이뤘다. 이를테면 시장 자리 같은 것도 개인 자격으로 넘겨준 것이어서 아름다운 양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상대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판을 깰 수는 없고 내가 양보하자 이런 거로 갔던 거죠. 단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개인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자기 소신대로만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잘 쓰는 말로 우생마사라는 게 있는데 네. 여론의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예. 여론에 가는 대로 국민이 띄워주시면 뜨고 엎으면 엎어진다는 각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대중 정치가로서 또 현실적인 정치가로서의 바른 길을 간다고 봅니다. 예. 양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이지 이 뭐 철수하고 철수한 건 아니다. 철수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편파적인 네. 같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일에 내일 아침에 이 결과가 나오면 네. 내부에서는 못 다 승복을 하겠습니까? 저희들과 굳건한 약속이었으니까 예. 지금 최고위에서도 그랬고 그 원내 당원 그러니까 130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명할 때도 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당원이 됐든 국민 여론이 됐든지 간에 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네. 더 이상의 이제 얘기는 없이 따라가자. 네. 이렇게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다시 단결하고 또 육사선거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기대 사항인데 그 정치하시는 이들은 뭐 그거 좀 불만이 있으면 또 한마디씩 하고 말이죠. 늘 그러시던데요. 저희 당이 네. 뭐 유신 시절의 유정회처럼 네. 일사불란함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견뎌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네. 우리가 당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이부동이라는 말씀하셨네요. 네. 화이부동. 같지 않지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견디며 사는 거죠.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직도 당내에서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친노계 강경파 이런 얘기 늘 약봉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당에서 보면 뭐 친노라든지 강성파라든지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말하면 언론의 규정이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마치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최만리처럼 그 한글 창제를 반대했지만 그때는 나라가 곧 임금이고 임금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해서 했는데 대통령 임금께서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방법이 다르지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충정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거지 그것이 서로 대립해서 한쪽은 찢고 한쪽은 합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네. 한글 창제까지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말 그 한글 창제 때 최만리 상소 같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나라가 백성이 아니라 임금이 나라니까 백성보다는 임금의 안위를 건강을 생각해서 안질까지 걸렸으면서 그걸 왜 하십니까?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은 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국민의 말씀에 따라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파괴적이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좀 앞에서 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빠진 부분이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니고 잠복하게 계시고 무당파로 계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원 투표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실천해 나가면 다시 사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내놓으시면 카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들 내일 결과를 보면 거의 소속 조치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후속 조치로서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3011님께서는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유권자입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공천 쪽으로 결론이 나도 당내 반발이 사그러질지 알 수 없고 공천 쪽으로 결론이 나면 합당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지 않나요? 무엇을 위한 선택이죠?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의 말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새정치에 관한 이야기, 소신에 관해서는 불변이고 초심이 밝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우리가 무공천을 이대로 가면 서로 불공평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방정권조차도 전부 다 새누리당에 내줘서 일당 독재가 될 거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원 전체들과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걱정해 주신 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하게 받고 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선거 공천한다, 공천하지 않는다는 모든 원인 제공자는 네. 대통령이시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모든 문제가 분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그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어떻게 말하면 죽은 건지도 모르겠다. 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이 저희들이 때때로 부족하지만 네. 채찍도 쳐주시지만 격려해 주셔서 네. 육사선거에서 저희들이 보람 있는 선거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모든 원인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딱 하시고.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12년 11월 6일 날 방송한 거를 전 잊지 않습니다. 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하는 것이 정치 쇄신의 가장 대표 브랜드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지키지 않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만나자고 했더니 주먹떡을 보내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먹떡. 예. 너무 지나친 정치를 하고 있어서 예.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주먹이라고 하지 않으신 게 다행입니다. 주먹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한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예스와 노 질문 기억하시죠?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 기억하시죠?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입니다. 4489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후보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선거에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9125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TV 토론을 본다고 해서 처음 생각했던 선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부디 하겠다고 말한 공약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죠. 라고 적어주셨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김치찌개 주세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이지만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삼성화재에겐 지켜드려야 할 당신의 꿈. 당신이 꿈꿔온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행보를 보이는 후보들 만나보고 또 그들의 정책 공약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이시죠. 이혜훈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TV토론 있으셨죠? 2시부터. 아, 네, 그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아쉬우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토론을 각 후보별로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표시각과 앞에서 이렇게 째깍째깍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고픈 말은 너무 많은데 막 시간이 째깍째깍 내려가는 거 보니까 말이 막 빨라져서 좀 조급해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저도 봤는데 말씀이 빠르시진 않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짧게 줄여서 말씀하시느라고 다들 애쓰시더군요. 세 분 모두 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TV 토론에서 이 새누리당 쪽의 당내 경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말이죠. 네네. 만일 박원순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 박원순 후보에게도 동등한 시간을 달라. 네네. TV에서 방송 시간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야당도 경선을 하시면 아마 똑같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방송이 공정하게 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경선이 없이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건 아쉽네요. 그나마 경선을 하는 그 과정을 겹치는 후보들에 대해서 경선 토론을 중계해주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야당도 경선을 하시면 좋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경선이 안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새 후보들께서 계속 박원순 시장을 공격했으니까 반론을 하거나 이럴 기회를 줘야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난번 선거는 오히려 거꾸로 돼서 저희 새누리당은 후보가 일찌감치 정해지고 야당이 후보를 정하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입장이 거꾸로 된 적이 있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그런 기회를 갖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야당이 경선을 치르치고 여러분들이 또 도전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룰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 네. 이혜훈 후보께서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하실 때. 네. 이 서울시장 후보가. 높은 자리 다 하신 분들. 네. 또 재벌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되냐. 내가 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당내 경선이니까 우리 당내 경선 후보자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높으신 자리 많이 하셨다는 분은 김황식 예비 후보고, 그다음에 재벌 돈 많으신 분이라는 거는 정몽준 후보겠죠?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사실 둘 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시잖아요. 네. 역대 서울시장님들 보면은 서울시장 직무에 충실하시기보다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1년 365일 24시간 발로 뛰신 시장님보다는 본인의 대권 내 정신이 많이 이제 팔려 계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수천억 원짜리 대형 건축물을 만드신 분, 또 어떻게 보면 의미는 있는 사업이지만 본인의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신 분들, 다 그런 분들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네. 더 이상 이런 과거 대권 시장들이요?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후보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권에 마음이 가 있는 분은 현재 시장이든 다음 시장이든 과거 시장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시장에 가는 순간 결국 자기 대권 노름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내팽개치는 그런
악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악연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은 끝내야 된다. 시민들 혈세 낭비하는 일 이제 끝내자. 네. 시민들 살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시장 좀 이제 뽑아보자. 네. 뽑아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군요. 대권의 대권 노름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대권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장 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좀 손 좀 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손 떼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혜원 후보님을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네. 아주 일찍부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고, 네. 또 계속적으로 이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게 언론에 별로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 제가 조금 이제 네. 서운한 면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막 중요한 공약이라고 막 공을 들여서 발표를 한 날이에요. 예. 근데 그날 제 공약에 관한 거는 한 줄도 보도가 안 되고 네. 나머지 두 후보가 3살이 많으냐 4살이 많으냐 서로 설전을 벌이셨는데 그것만 수십 건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같이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네. 언론이 반드시 네. 그것을 보도를 해야 한다. 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 공약, 정책 공약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겠느냐. 네.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네.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운상가 문제 말씀이죠. 네네. 그거를 다 쓸어버리고 지하로 무슨 한류, 뭘 만든다고 그러셨죠? 한류 메카를 만든다고 그러셨나요? 예, 돈 있습니까? 아, 그게요. 예.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6개 큰 블락으로 보면 이제 6개 블락인데요. 이것도 뭐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전면 개발을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예. 개발 의욕과 추진 의사가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하게 유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네. 서울시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왜냐하면 거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가 되니까 네.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서울시가 16개 산하기관이 서울시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뚝섬, 을지로, 서소문, 태평로 이런 식으로 그 16개 흩어져 있는 기관을 시민들이 민원을 보시려면 거길 다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불편하시고 행정도 비효율이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전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이걸 어떻게 보면 개발의 촉매제가 되는 역할을 하면 관공서가 한 곳에 모이면 네. 관공서 따라오는 여러 업종들이 많이들 몰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을 어떻게 보면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세운상가가 있었던 자리는 거기는 이제 3만 평 규모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 그다음에 영국의 하이드 파크처럼 도심에 어마어마한 3만 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고 네. 그 아래 지하에다가 이제 한류 메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위에 계셨던 세운상가 입주민들을 과거 시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시 외곽으로 어디 멀리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입주권을 우선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합 방식이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 아파트 개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조합이 1조 3,300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김황식 후보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정몽준 후보님은 뭐 별로 다른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냥 그 박원순 시장께서 얼마 전에 세운상가에 대해서 녹지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님은 얼마 전에 그 세운상가는 그대로 두시고 그 옥상에다가 잔디를 조금 심으시고 하셔가지고 녹지축이라고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 옥상에 잔디 조금 심는 거 가지고 녹지축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김황식 후보님은 세운상가는 거기에 이제 뭐 철공이든 전자든 여러 가지 업종이 굉장히 자연 행태계 일종의 나름대로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네. 그건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아마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상권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금 많이 낙후되어서 현재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도심 상가를 살려달라고 많이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 제일 반가워하시고 환영하시고 저한테 반드시 시장 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렇습니까? 아주 네. 세운상가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 모양이죠. 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짧아서 저 역시 이거 많은 공약을 여쭤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네. 지금 현 박원순 시장
보다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시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제일 글쎄요, 이제 이 공격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들입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문제의식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공동체가 파괴돼서 소외돼서 송파 세모녀 자살 같은 것이 일어나는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네. 뭐 공동체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지요. 근데 저는 도시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전월세 같은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성과를 좀 못 내셨다고 봅니다. 소홀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방치하면 시민의 생존의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한다. 굉장히 절실하고 위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8만 호 짓겠다고 박원순 씨가 공약했었는데 7만 몇천 호를 다 이미 했다. 근데 왜 일 안 했다고 그러냐? 예. 네, 선거 때까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완료가 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제 이걸 공약을 완료했다 그러면 들으신 시청자들께서는 집을 다 지어서 완공한 걸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공해서 집을 다 진 거는 그 중에 26,000호 정도 되고요. 33.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 사업을 시작하라고 시장님이 결제하신 거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럼 어차피 짓겠죠, 뭐. 앞으로 짓겠지만 본인이 공약을 완료하신 건 아니죠. 완료는 아니다. 예. 네, 완료는 진행 아니죠. 중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약속을 이행하신 게 아닌데 부풀리기를 하시는 거죠.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풀리면 분식회계라고 처벌을 받죠. 네. 분식회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후보께서 임대주 10만 호를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방법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공공조합원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하게 되면 공공기관, 구공의지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 건데요. 이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평균 17% 정도의 임대주택이 서울 시내에 지금 결성되어 있는 600개 정도의 조합에서 그 땅이 나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겠죠? 네. 그 정도 공공조합원 제도는 뭐 설명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오늘 친박이냐고 이렇게 OX를 들어가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훈 후보께서는 딱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저야 제가 친박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누가 믿겠어요. 친박이죠. 네. 그런데 김학식 후보는 친박이라고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놀라셨는데 여태까지 박심을 그렇게 팔고 반년 동안 박심 마케팅을 하신 분이 이제 돌연 또 그 박심 마케팅을 너무 한다고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셔서 오늘은 커밍아웃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네. 커밍아웃이다. 네. 알겠습니다. 박심 마케팅을 하셔서 너무 역풍을 맞으셔서 오늘은 커밍아웃 하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 이해운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있죠. 선거 TV 토론 당신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744님께서는요. yes라고 적어주셨군요. TV 토론을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다른 매체들보다 TV로 후보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는 게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180님께서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보면 누굴 뽑을지 보다 누굴 뽑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되죠. 라고 적어주셨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